지금도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나와서 집을 사지 말라, 좀 더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집을 과연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이라는 게 자산이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공부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관점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본인이 투자자냐 아니면 정말로 집을 사서 쭉 살 거냐에 따라 다른데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수익률이 도저히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거는 임대료에서 모든 비용들을 뺀 순수한 수입이고 그게 분자예요. 분모는 자기가 투자한 집이에요. 그 가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압구정동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30억 하거든요. 월세 1년에 2,400만 원이고 거기서 뭐 세금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2,400보다 미치라고요. 우선 세금도 없다고 치죠. 2,400을 30억으로 나누면 이게 지금 1%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압구정동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붙은 거고 비교할 만한 데가 이제 역삼동이에요. 역삼동은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이 많은 데여서 거기 25평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대략 20억 해요. 근데 거기도 한 월 200만 원 한다고요. 그럼 분모가 20억인데 그럼 결국 이게 또 1%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위험 자산인데 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과연 수익률이 맞냐 이거예요, 사실은. 지금 저축은행 같은 데 가보면은 지금 1% 넘은 거 나오거든요, 상품들이. 그럼 우리가 이걸 네거티브 스프레드라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버블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런 위험 감수하고 난 10년 버틸 거다. 그러면 그건 본인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이냐 아니면 정말로 거주 한 10년 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결국 투자의 관점인데 정말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뭐 강남은 쳐다볼 수가 없고 외곽에 지금 뭐 경기도라든지 5억에서 6억, 7억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이라고 하면 투자가 아니고 직접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대출 여력이 있으면 들어가 살만한가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사는 건 본인의 그건데 거기서 이제 미래에 여기 있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는 그런 환상은 버려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일산과 비슷했던 마영송에 있는 신규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자기 집 안 오른 거를 배합하면서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그거 그 관점이에요, 사실. 예. 그거 견딜 수 있으면 사는 거고 그거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외곽 지역에서 살 거면은. 예. 지금의 문제는 없는 것보다 사서라도 일단 오르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 집을 손에 넣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곽으로 점점 나가는 것 같고. 우선 제가 봐서 서울은 버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생각해야 될 게 부동산은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면은 떨어지는 게 시작되면은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떨어질 거예요. 정체가 반드시 올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 마켓이 형성이 돼요. 저 같으면 기다려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답답함? 조바심이 들죠. 돈은 없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도 안 해주고 있고 주변에 똑같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샀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는 바로 옆 후배나 선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편차가 좀 되게 심해지고 요새는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1년 연봉이 뭐 몇백 오른다고 해봤자 뭐 주식이나 부동산 오르는 거에 비할 바 아니니까 그걸 되게 무기력하게 하고 있죠. 부동산 문제가. 이게 되게 잘못된 게 2008년 9년에 글로벌 쇼크 딱 터진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 집값도 아마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 집 안 사고 계속 임대해서 살 거기 때문에 투자 안 하고 소비에 뭐 진력할 거 이런 소리 했었는데 2013년부터 미국 경기 굉장히 좋아지면서 돈을 번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때부터 집 샀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늦게 나타난 거예요, 늦게, 사실은. 부딩 쪽 구독자분들이 이제 20, 30대가 많고 되게 밀레니얼 세대가 많아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떤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주택도 뭐 아파트도 있지만 사실 여력이 맞다고 하면은 다세대 연립도 되는 거고. 그냥 뭐 빌라 같은 데 들어가 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미묘한데 80년대생만 해도 지금 90년대생, 80년대생만 해도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 산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집 이꼴 아파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키드인 거죠. 재밌네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그 빌라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이게 보통 아파트로 전세 갔다가 그다음 아파트로 가는데 그리고 사실은 투자자 관점에서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빌라는 웬만하면 안 올라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 재건축, 재개발 막 이렇게 띄우면서 아마 토지 시장이 요동치면서 빌라가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완전히 투자용이고 본인이 거주를 원한다고 하면은 지금 빌라에 들어갈 건 아니죠, 사실. 그거는 그리고 되게 학습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되게 채널도 많잖아요. 유튜브라든지 뭐 방송도 되게 많고 그러면서 빌라가 좀 위험하다. 빌라를 구입해서 들어가서 사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건 정말 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시작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나.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되게 차이가 심하니까 시작은 어떻게 힘들게 해서라도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이 좀 팽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 MZ세대는 만약 아파트가 본인들의 어떤 드림하우스라고 하면은 서울은 좀 힘들고 아마 제 생각에는 경기도권에서 찾아야 되는데 신도시의 분양을 계속 노리는 게 그나마 제일 알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3, 4억짜리에 한 4억의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데 올해나 내년 갱신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지금 어떻게든 대출이 된다고 해가지고 집을 사는데 교수님께서는 서울은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서울 외곽에라도 사는 게 낫느냐 아니면 경기도에 조금 나가가지고 평수를 서울보다는 조금 넓게 사는 게 낫느냐 서울에도 그 정도 선의 집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로 내려가야 돼라고 하면 약간 좀 그래도 서울이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건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중구에 있는 남산타운 아파트하고 역상동하고 분당 정자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하고 용인 수지에 있는 아파트하고 가격 트렌드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요. 수익률로 보면 아니, 용인이 수익률을 보면은 우선은 멀리서부터 하면 안 돼요. 근데 멀리 있는 아파트들이 훨씬 새 아파트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정을 본인이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오래된 아파트에서 녹물 나오는데 정말 견디고 그냥 그것도 괜찮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애 한 두셋 있고 정말로 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서울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한 5년 후하고 10년 후에 자산 가치의 상승분을 봤을 때는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서울을 많이 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밀레니얼이라고 한다고 하면 80년대 초반부터라고 하면 애가 있어도 뭐 많이 컸다고 해도 초등학생일 테고 지금 고생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5년 바짝 고생을 해가지고 애가 더 크기 전에. 근데 그들이 살만한 서울에 아파트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8, 9억은 없죠. 8, 9억은 없고 8, 9억은 자람이 있어요. 있는데 좀 서울 중심에서 좀 떨어져야 돼 있을 거고요, 아마. 근데 저는 지금 서울은 제가 봤을 땐 버블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서울과 비서울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에 하는 것이 맞는데 과연 시점이 지금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청구권이 하나 있다 그러면 네. 그걸 포기하고 집을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기다리는 게 맞나요? 저는 청구권 한번 하고 그다음 상황을 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반드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밀레니얼 세대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이 지금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주식이 지금 몇 번 흔들렸잖아요. 그게 이제 기준금리 올린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22년에 올린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벌써 미국에서 그 사인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대출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갈 건데 그때 되면은 금리가 좀 세게 오르면은 아마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예. 갑자기 그렇게 크게 오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은행에서 대출 금리 지금 슬슬 올리잖아요. 지금 이게 절대로 이 상황을 쉽게 보거나 너무 장밋빛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해요 상황. 예. 그 투자가 아니고 들어가 산다고 제가 산다고 봤을 해도 때는
들어가도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수익 굉장히 안정적이고 한 10년 버틸 생각해야 돼요. 진짜 10년 버틸 생각해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네, 무조건 10년 버틸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 떨어지면 3, 4년 떨어져요. 그럼 올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올해 내년에는? 아,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액면적으로 지금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조정이 갈 수밖에 없고 이미 대출 금리 오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재산세 나오는 걸 보면은 그거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분자에 있는 수익 구조를 더 깎아트릴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것과 비교하는 다른 대체 상품하고 수익률 비교가 너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커뮤니티라든지 그 소위 시장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얘기 보면 서울 공급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4만 가구 신규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랑 내년엔 2만 5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풀어놓은 돈도 많고 올해랑 내년은 집이 오를 수밖에 없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건 결국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률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되게 위험해요. 예, 예.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작년에 이제 임대차 3법 되면서 그 임대하고 전세 가격이 확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12월까지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12월 달에 마용성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한번 튀고 그 다음부터 쭉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나 이런 임대 가격은 2년 또는 4년 동안 딱 락이 돼 있어요. 잘 안 움직인다고요.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분자가 얘예요. 얘는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신고가 올라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률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럼 이 수익률 더 떨어지는데 대체되는 금리라든지 이런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럼 얘보다는 이 수익률이 훨씬 높아야 돼요.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더 떨어진다? 그건 버블이에요. 그거는. 되게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단순히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아니고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오를 수도 있겠죠. 희소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료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 상황이 크거든요. 지금 이미 전세나 임대 월세 가격에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오른 것들은 그러면은 지금 수익률이 도저히 안 나와요. 수익률이. 그 임대차 보호법 시작한 다음에 전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더 문제는 올해랑 내년이라고 하는 기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 오른 것도 아니다. 전세는 최소 2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있어야지 그게 고착화되는 그 확실히 오른 전세가 나타나고 그게 그 매매가를 끌어올리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근데 사실은 아무리 전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진장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 아파트가 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매매 아파트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렸다고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전세 가격이라는 게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수요가 일로 갔기 때문에 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